앉아있는 것만 봐도 안다. 허인서의 타격 폭발이 드러내는 포수 육성의 구조. 이 글은 언론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분석과 개인적 관점을 담은 콘텐츠입니다. 1. 통산 타율 1할 7푼에서 OPS 1.051까지. 작년까지 통산 47타석 타율 0.170, 올 시즌 OPS 1.051, 9홈런 28타점. 같은 선수의 이야기다. 이 낙차가 이 글의 출발점이다. 1년 사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두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선수 자신에게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리고 이 변화를 먼저 본 사람은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의 답이 이 이야기에서 더 흥미로운 부분이다. 김경문 감독은 허인서가 통산 타율 1할 7푼이던 시절부터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발언이 지금의 결과로 확인되고 있다. 2. 포수 유망주를 보는 눈, 앉아있는 것만 봐도 안다. 김경문 감독의 발언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이 포수는 앉아있는 것만 봐도 안다는 표현이다. 이것이 기사에서 가장 조용히 지나갔지만 가장 많은 것을 담은 문장이다. 포수 포지션을 오랫동안 관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포수가 투구를 받는 자세에는 드러나지 않는 정보가 담겨 있다. 앉는 방식, 글러브의 위치, 체중 분산, 그리고 투수와 소통하는 방식.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는가? 첫째, 하체의 안정성이다. 포수가 앉았을 때 하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탱되는지는 장시간 경기를 소화하는 능력, 그리고 도루 저지 송구를 위해 순간적으로 일어설 때의 반응 속도와 연결된다. 둘째, 글러브 핸들링이다. 경계선 공을 처리하는 방식, 즉 스트라이크로 만들 수 있는 공을 잡는 각도가 심판과의 관계에서 중요하다. 셋째, 투수에 대한 시선이다. 포수가 투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신호를 보내는지가 배터리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 이 세 가지는 수치로 쉽게 포착되지 않는다. 오랜 경험을 가진 감독의 눈이 이것을 읽는다. 3. OPS 1.051의 구성, 포수 타자로서의 희귀성. 허인서의 현재 OPS 1, 051은 단순히 높은 수치가 아니다. 포수라는 포지션 기준으로 보면 리그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준이다. 포수는 체력 소모가 크다. 홈플레이트 뒤에서 경기 내내 앉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주자 견제와 도루 저지를 위한 순간적인 폭발적 동작을 수십 번 한다. 이 체력 소모가 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같은 타격 능력을 가진 선수라도 포수로 뛸 때와 다른 포지션으로 뛸 때 타격 성적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구조 때문에 KBO에서 OPS 1.000을 넘는 포수는 어느 시대에나 드물었다. 허인서가 포수로 출전하면서 이 수치를 만들고 있다면 단순한 타격 능력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의미다. 그것이 신체 조건인지, 회복 능력인지, 혹은 타격 효율성인지는 더 많은 표본이 쌓여야 명확해진다. 4. 통산 타율 1할 7푼이었던 이유, 기회의 문제인가, 능력의 문제인가? 지난해까지 허인서의 통산 47타석 타율 0, 170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두 가지 방향의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기회의 문제다. 47타석은 타자의 능력을 판단하기에 매우 적은 표본이다. 특히 백업 포수로서 산발적으로 타석에 들어설 때는 최적의 컨디션이 아닌 경우가 많다. 경기 흐름에서 갑자기 대타로 투입되거나 오랫동안 벤치에 있다가 타석에 서는 상황이 포함된다. 둘째는 실제 한계의 문제다. 1할 7푼이라는 수치가 단순히 기회 부족의 결과가 아니라 당시 그 선수의 실제 1군 대응 능력이 아직 거기까지였다는 해석이다. 두 해석 중 어느 쪽이 더 정확한지는 올 시즌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OPS 1.051은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을 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이 과거의 1할 7푼이 순수하게 기회 부족의 결과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선수 자신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5. 개막 엔트리 포함, 경기 없이도 로스터에 두는 결정. 2025년 개막 엔트리에 허인서를 세 번째 포수로 포함시킨 결정이 이 기사에서 조용히 지나간 중요한 장면이다. 개막 엔트리는 팀이 시즌을 시작할 때 실전에 쓸 수 있다고 판단하는 26명을 고른 것이다. 세 번째 포수 자리는 통상 경기에 나서는 횟수가 매우 적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허인서를 넣었다는 것은 구단이 이 선수를 보유하겠다는 의사표현이다. 이 결정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로스터 구성 이상이다. 1군 엔트리에 있다는 것은 팀 훈련, 팀 식사, 팀 이동을 함께한다는 의미다. 주전 선수들의 루틴을 옆에서 관찰하고 코치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며 상대 투수들을 실제 경기에서 관찰하는 기회가 된다. 이 비시각적 학습이 선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로 잡히지 않는다. 6. 채찍질과 당근의 병용,
감독의 선수 관리 방식. 김경문 감독이 허인서에게 접근한 방식이 기사에서 흥미롭게 드러난다. 포수의 기본은 수비라는 채찍질과 다음 포수는 허인서라는 당근이 동시에 사용됐다. 이 두 방향의 메시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 선수 관리에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구조가 허인서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수비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는 것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다음 주전 포수는 네가 될 것이라는 것이 그 과제를 해결했을 때의 결과라는 구도다. 이 구도가 선수에게 모호한 기대가 아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용했다면 허인서의 성장 방향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7. 송구 향상이라는 정보, 수비 측면의 성장. 기사에서 송구는 작년에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다. 는 감독 발언이 짧게 등장한다. 타격 폭발에 가려 덜 주목받았지만 중요한 정보다. 포수에게 송구는 핵심 수비 지표다. 도루 저지를 위한 2루 송구, 번트 처리 후의 1루 송구,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정확한 송구가 포수의 수비 가치를 결정한다. 이것이 향상됐다는 것은 허인서가 타격에만 성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수로서의 전체 능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신호다. 타격이 좋고 수비가 약한 포수와 타격과 수비가 함께 성장하는 포수는 팀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 허인서가 현재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수비 지표가 더 쌓여야 알 수 있지만 감독의 관찰에 따르면 후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다. 8. 신인상이라는 맥락, 이르지만 무의미하지 않은 시선. 시즌 초반의 성적으로 신인상을 논하는 것은 항상 조심스럽다. 시즌이 길어지면서 타자들이 적응하고 허인서에 대한 상대 투수들의 분석이 정교해질 때 현재의 수치가 어떻게 유지되는지가 진짜 평가의 시점이다. 그러나 이 시선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도 아니다. OPS 1.051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시즌 초반 페이스가 아니라 이 선수가 1군 수준에서 경쟁력 있는 타격을 하고 있다는 현재 시점의 사실이다. 이 수치가 유지되느냐 떨어지느냐와 별개로 지금 이 순간 이 선수가 하나 타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포수라는 포지션에서 이 수치를 기록하는 것이 신인상 논의가 완전히 섣부른 것이 아닌 이유다.